외사경찰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외사경찰의 업무를 보면은 외사경찰은 외국인에 관련된 범죄와 내국인의 외국 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으로서 외국 기관과의 경찰 공조, 상호 방문, 교육 파견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될 것이고 치안한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외사국에 치안한류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치안한류센터가 발전해서 결국에는 이 2017년도에 국제협력과를 만들게 된 것이죠. 우리 공제의 경찰신문에 보면은 이 2015년이 아니라 2016년으로 해서 틀린 진부들 나오는데 2015년도에 치안한류센터를 처음 만들었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여기 보면 015죠. 015B라고 그룹이 있죠. 9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그 그룹이고 또 그 한류를 이끄는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안한류센터가 나오면은 015B를 좀 생각을 해서 2015년이다. 그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죠. 공공협력 방식으로 중미 3개국 치안 역량 강화 사업을 했고 필리핀 경찰 수사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필리핀 수사 역량 강화 사업은 저도 좀 일조를 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경찰 주재관으로 근무할 때 이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됐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75억 원을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필리핀 경찰에 뭐 순찰차도 좀 사다 주고 그 오토바이도 사다 주고 여러 가지 수사 장비도 사다 주고 또 이 수사관들을 우리 국내로 초청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외사정보는 뭐 주한 외국인이나 외교사절, 해외기업 등을 대상으로 외사 첩보를 수집 분석하게 되겠죠. 외사보안은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간첩이라든가 국가보안법 위반사항, 산업 스파이 등 동향을 관찰합니다. 외사수사는 외국인이나 외국 관련 범죄 수사를 하거나 국외도피 범죄인을 송환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인터폴계가 외사수사계에 있죠. 여기서 보면은 외사수사과가 있고 외사정보하고 보안을 합해서 외사정보과에서 관할합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가 있고 외사기획과가 있는 것이죠. 국제질서에 대해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홉스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주장이다. 이렇듯이 모든 국가는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하면서 전쟁은 생존을 위한 대외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홉스라는 말에서 물 호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스로 물싸움하는 것을 연상을 하면 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칸트는 국제정치의 본질은 분쟁이 아니라 초국가적 유대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제정치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국가 제도를 종식하고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상적인 주장을 했죠. 자, 여기서 초국가적인 유대감을 주장했다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칸트의 칸과 초 이렇게 합하면 칸초가 됩니다. 칸초는 이제 어린애들 먹는 그 초콜릿 발린 과자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칸이라는 것이 그 몽고어로 어떤 왕이라는 뜻이랍니다. 그 몽고에 보면 징기스칸이 있었죠. 그때 칸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초는 초콜릿의 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칸초라고 하면은 초콜릿의 제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셔스 발음하기 좀 어렵죠. 그로셔스 국제관계는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규율과 국제기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국제질서 속에서 상호 공정과 협력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그로셔스를 그로스로 이렇게 연상해서 바꾸면은 그로스라는 것은 뭐 성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협력을 통해서 동반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8세기의 이상주의, 국가도 이성적 존재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19세기 자유방임주의에서는 국제관계도 보이지 않는 손해의 원리로 세계적 이익에 기여한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제국주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대두가 됐습니다. 민족주의는 제국주의로 변질이 되었고 2차 대전 후에 이데올로기적인 패권주의에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구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경제 패권주의죠. 냉전이 종식되고 WTO 체제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하는 그런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자, 이 시대 순으로 두 문자를 따면은 이자 제2 경제가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제2 경제다 이렇게 암기할 수 있겠고 각각의 이 사상과 주장하는 내용들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자 협상을 보면은 각종 라운드가 있죠. 노동 라운드를 보면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덤핑을 규제하겠다는 것이고, 기술 라운드는 개도국의 기술 경쟁력을 저지를 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연대를 한 겁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를 하면서 그야말로 짝퉁을 견제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경쟁 라운드는 나라별로 국내 규제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무역 장애를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개방을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 경제조건 평등화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 라운드는 엄격한 환경 기준을 가진 선진국들이 생태적 덤핑을 규제하는 것인데,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로 통상 분쟁을 초래했습니다. 국제적 유역을 보면은 테러리즘은 사람이나 건물 등 대상에 제한이 없죠. 조직적이고 계획적입니다. 국제범죄 조직은 비이념적이고 비정치적 성격을 띠면서 영속적입니다. 영속성을 가진 집단의 형태를 띠고 있고, 국제 테러리즘과 인종 혐오 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죠. 정부나 국가에 대한 개인적 반감을 이유로 외로운 늑대형 테러가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를 보겠습니다. 접근 유형을 보면은 자유주의적이 동아주의적이고, 그리고 급진적, 조합주의적, 다원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두 문자로 따면은 자동 급조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유주의적 동아주의는 어떤 거냐면은 차별을 금지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죠. 기회평등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대신에 주류 사이의 문화, 언어 간섭에 따를 것을 요구를 하죠. 급진적인 것은 자결의 원칙으로 소수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급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류 사회 양식을 부정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독자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조합주의적 다원주의는 위에 두 가지 접근 유형을 절충한 것입니다.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고, 소수 집단의 사회 참가를 촉진하는 재정적, 법적 원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이 자유주의적 동아주의는 기회평등을 보장하는 것이고, 조합주의적 다원주의는 결과평등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기회평등, 기회평등이라는 것은 이제 출발선에서 평등을 이야기하죠. 일단 출발할 때는 평등하게 출발했다가 나중에 결과는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선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결과평등은 결성선에서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평등하냐,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결과평등이죠. 그래서 먼저 시작하니까 출발선을 보면은 기회평등, 뒤에 것이 결과평등,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보면은 여가부 장관이 5년마다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이 법에서 아동 청소년은 24세 이하까지입니다. 23세는 아니고요. 여기서 나온 김에 이 청소년의 나이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청소년 기본법에 있어서 청소년은 9세부터죠. 그리고 24세까지입니다. 최장이 24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 게임, 음악이죠. 연계음, 산업진흥법에서는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처가 연계음질로 경보한다라고 두 문자로 암기한 적이 있었죠. 자,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은 연 19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공무국외 출장을 보면은 이 공무국외 출장 업무 처리 규칙에 있습니다. 외국 정부 기관 등을 방문할 때는 미리 그 해외에 있는 대사관이라든가 영사관의 그 협조가 필요한데, 방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주관 부서장은 출발하기 1개월 전에 외사국을 격려해서 외계부로 협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제가 15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1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는 주체가 주관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자, 출장 갔다가 또 연장이 필요하면 허가권자에게 연장 요청을 할 수 있겠죠. 들어올 때 외국에서 받은 선물이 미화가 $100,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이면 우리 규칙에서는 감사부서에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론에서 그 공직자윤리법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같이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렇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통역이 있는데, 동시 통역은 통역 부서 안에서 헤드폰으로 동시에 통역을 하는 것이죠. 순차 통역은 연사의 발언이 끝나면 그것을 노트 테이킹 적어놨다가 발언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통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릴레이 통역은 이제 세계 국어 이상인 경우죠. 예를 들면은 필리핀 사람이다. 그러면 필리핀 사람하고 영어하고 이 사이에 통역을 해주고 다시 영어를 한국말로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생동시 통역은 통역 장비 없이 통역하는 것이죠. 위스퍼링도 보면은 통역 장비 없이 동시 통역하는 겁니다. 둘 다 통역 장비 없이 하는 것인데 다만 생동시 통역은 정상끼리 대담 등에서 사용하는데 말하는 소리하고 통역 소리가 섞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스퍼링은 위스퍼가 속삭인다는 뜻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곤소곤 통역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생동시 통역은 좀 큰 소리를 말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소리가 섞이고 위스퍼링은 작은 소리를 말하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 통역, TV 화면과 함께 음성을 동시 통역하는 것이고 화상회의 통역, 화상회의 할 때 사용하는 통역입니다. 국적법을 보면은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때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서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또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국적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 국적자를 외국인하고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재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적법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소관이죠. 자, 일반 귀화를 보면은 5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살은 사람이죠. 그리고 민법상 성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5년이니까 5년이면 오랫동안 사는 거죠. 오랫동안 산 성년에 한해서 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자격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 영으로 정하는 법연당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국적법에서 대통령 영위에 위임하지 않고 법무부 영으로 바로 위임을 해버린 것이죠. 이 법연단정 요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률에서 대통령 영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규칙으로 내려간 것이 우리 실무종합에서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339페이지 종합편에 정리를 했죠. 제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대 파출소 설치 기준에 대해서 경찰법에서 행안부령으로 바로 위임을 했죠. 파출소를 둘 수 있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제복과 관련해서도 경찰 공무원법에서 행안부령, 경찰 복지에 관한 규칙으로 바로 위임을 했습니다. 일반 귀화의 불면단 요건에 대해서 또 국적법에서 바로 법무부령으로 위임을 했죠. 항공기 탑승 거절 대상자에 대해서 항공보안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렇게 바로 위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실무에서는 네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다. 그렇게 암기를 하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국어나 풍습 등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풍습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법무부령에서 표면단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국적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형사처벌이라든가 벌금을 포함해서 또 뭐 추방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겁니다. 외국인의 입출국을 보겠습니다. 자, 여권은 국외 여행을 인정하는 본국의 일방적인 증명서이다. 외교부 장관이 발급을 하죠. 해외에서는 영사가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외교부에서는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라든가 시청에서도 대행을 해서 여권을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외교관 여권에 대해서는 신청하고 교부만 대행을 할 수 있고 발급은 외교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사라든가 혹은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신청하고 교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발급은 못 한다는 겁니다. 자, 여건이 발급이 됐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안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여건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유효기간에 대해서 보면은 신분에 의한 분류와 횟수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일반 여건과 관용 여건, 외교관 여건이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 자체는 우리 실무종합에 삭제가 됐으니까 안 나옵니다. 다만 이 종류만 알면 되겠습니다.
횟수로 이제 또 단수 여건이 있고 복수 여건이 있는데, 단수 여건이라는 것은 여건이 발급이 되면 한 번밖에 사용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건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은 그 여건은 못 쓰는 거죠. 이런 여건은 이제 아주 긴급하거나 뭐 특별한 경우에 이제 발급을 하게 되고, 대신에 이제 발급 비용이 좀 쌉니다. 복수 여건은 위에처럼 이렇게 뭐 일반 여건은 10년이죠. 보통 우리 그 10년짜리 여건 가지고 있죠. 한번 발급받으면 10년 동안에 뭐 어느 나라든지 계속 왔다 갔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건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유들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정지되어 있거나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에서 국외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1호를 다시 보면은 기소가 됐는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소중지가 됐는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가 된 것이죠. 혹은 뭐 어떤 경우라도 영장이 나와 있는 경우, 이런 사람 중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있으니까 2년 정도로 좀 낮은 경우에도 해당되도록 해놨고, 그리고 기소중지인 경우는 이제 3년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해둔 것입니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여건을 안 만들어주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느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권이 아니라 여행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을 해가지고 귀국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건을 안 만들어 줌으로써 한국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혹은 만료된 여건을 갱신을 안 해주면은 해외에서 그 비자를 계속 갱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죠. 불법 체류가 되면은 뭐 우연한 기회로 체포가 되면은 또 한국으로 추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국내로 송환을 하기 위해서 여건을 발급 안 해주는 겁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이 뭐 스스로 들어오겠다고 한다거나, 혹은 이제 체포가 되어서 강제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여행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은 여권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 중인 경우, 그리고 여권법 외의 범죄로 금고, 자격정지가 아닙니다, 이상으로 집행 중인 경우, 금고 이상으로 집행 중이면 교도소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라면은 뭐 해외 나갈 수도 없는데 당연히 여건을 안 만들어 주겠죠. 우리 여권법에는 이제 여권법 외의 범죄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 그 벌칙이 24조부터 26조까지 되어 있거든요. 여권법의 벌칙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 집행 중인 자,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여권법 외의 범죄라는 뜻이죠.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나 통일 외교정책의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출국을 한다면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그리고 보안간첩법에 따라 보안간첩 처벌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90일 동안 출국 금지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관용 요건을 보겠습니다. 공무원이거나 또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 직원, 보통 공사 직원이 됩니다. 그런 사람과 또 동반하는 27세 미만까지입니다.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 그리고 27세 이상이더라도 미혼이면서 정신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는 함께 모시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 요원이나 태권도 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 그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까지는 관용 요건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외 공간의 행정직원, 제외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외교관이 되기 때문에 외교관 여건을 받게 되겠죠. 외교관이 아니면서 제외 공간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행정직원은 이 관용 여건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사 보조자 등 위 사람들에게 반드시 관용 여건을 발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행증명서를 보면은 출국하는 무국적자, 국적이 없으니까 어느 나라로부터도 여건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어느 나라에서 무국적자를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여행 증명서만 하나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입양자, 해외 입양되는 사람은 이제 여권을 안 만들어주고 여행 증명서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여행 증명서도 모양은 여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만 여권은 영어로 이제 패스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행 증명서는 Travel Certificate라고 되어 있죠. 줄여서 TC라고 하는데 기능에 있어서도 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행 증명서라 그래서 어떤 뭐 서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여권처럼 수첩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주게 됩니다. 그게 체류자가 이 사람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이죠. 해외에 주거지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갑자기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다시 자기가 살던 나라로 돌아가거나 혹은 제3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여권을 만드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행증명서는 당일날 바로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 바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행증명서를 긴급하게 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권은 그 전자여권이라 그래서 여권 안에 그 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권을 한번 만들면 10년짜리잖아요. 그래서 실제 제작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은 신중하게 좀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행증명서라는 것은 현장에서 사진을 바로 찍어가지고 사진 부착식입니다. 옛날에 여권을 만드는 방식이죠. 그런 식으로 여권을 뭐 바로 만들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인천공항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서 여권을 만들어서 출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줍니다. 그래서 여행증명서는 긴급히 나가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이죠. 또 국외 체류자로서 여권 발급이 거부되었거나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해서 국외 체류자인데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뭐 문제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여권을 발급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행증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4번은 위에 것하고 같기 때문에 중복이 됐습니다. 삭제를 했습니다.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이 그 국가의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드물지만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추방이 되는데 그 나라의 뭐 여권이나 이런 것을 받지를 못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그 나라로 쫓아버린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 케이스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외국인의 휴대 의무를 보면은 국내 체류하는 17세 이상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 신분증 휴대 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위반하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5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입니다. 자, 여권 등은 여권, 선언 신분증명서, 외국인 입국 허가서, 외국인 등록증, 상륙 허가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여권에 가름한 증명서는 여행증명서, 난민여행증명서, 국제연합 통행증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증은 비자라고 하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입국 허가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법무부 장관, 제 공관자에게 위임이 가능하죠. 법무부 장관이 발급하며 여권에 도장을 찍거나 사증을 붙이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단수사증 1회 하나에 입국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3월이고 복수사증은 이제 여러 번 할 수 있겠죠. 이 단수사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나가면은 이 사증은 다시 쓸 수 없는 겁니다.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복수사증을 받아두면은 여러 번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이 3월이라는 것은 이 비자가 발급된 지 3개월 안에 한 번은 써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권은 외교부 장관 소관이죠. 이영이 됩니다. 비자, 사증이죠. 이것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비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서 보면은 학설은 영미법계는 외국인의 입국 문제를 국내 문제로 보고 원칙적으로 금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륙법계는 국가의 교통권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인정을 해서 원칙적으로 금지가 불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대륙법계라는 것은 이제 유럽 대륙을 말하죠. 거기는 서로 나라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면은 여러 나라를 이렇게 쉽게 통과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나라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가는 것은 일종의 교통권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금지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학설이 정리가 되어 있고, 영국은 이 섬나라죠. 그런 지리적인 측면을 볼 때 영미법계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서 또 설명이 되겠지만은 영미법계는 속지주의입니다. 그리고 대륙법계는 속인주의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서로가 조금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죠. 속지주의라는 것은 자기 나라 땅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와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시 영국이나 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 땅에서 범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륙법계는 속인주의니까 자기 나라 사람이면은 어느 나라에서 범죄를 범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속인주의가 됩니다. 이렇게 속지주의를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살인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버리면 그 사람을 미국에서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한국으로 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국민 인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속인주의를 취하게 되면은 외국에서 범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기 나라에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죠. 굳이 자기 나라 사람을 외국으로 보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들을 보면은 조금 반대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미법계에서는 자국민은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대립법계는 자국민은 못 보내준다. 그렇게 하는데 외국인은 입국 금지 불가니까 외국인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잘 비교를 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관례에서는 두 국가 간의 통상조약에 근거해서 상호 입국을 허용을 하죠. 통상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사증 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재입국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당연하죠. 사증 면제 협정, 이것은 비자 면제 협정입니다. 나라별로 그러한 비자 면제 협정을 맺게 되죠. 이러한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그 나라의 사람이면은 무사증 입국이 됩니다. 국제 친선이라든가 관광 또는 대한민국 이익 등을 위해서 따로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정 없이 입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수행자니까 비자 없더라도 입국을 시키고 30일 이내에서 관광이나 통관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B2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이익 등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무비자 입국이 되겠습니다. 난민여행 증명서를 받고 출국을 했는데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입국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비자 없이 받아준다는 겁니다. 입국이 안 되는 사람은 외국인이 한국에 도착한 후 자신이 입국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죠. 입국 금지로 인한 항공료 등의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지문 얼굴 정보 제공, 외국인이 입국 심사를 할 때 지문 얼굴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그리고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해야 됩니다. 다만 17세 미만이거나 외국 정부, 국제기구 업무 목적으로 입국자, 그 가족, 외국과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 이익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문이나 얼굴 제공을 제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문 얼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입국 거부를 할 수가 있고, 법무부 장관은 입국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문 얼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